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국내 증시도 파란 물결이 정말 굉장히 많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그리고 오늘 연속 급락을 연이틀 하다 보니 투심이 굉장히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제 오늘 시장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 연속이 되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업종이 정말로 또 많이 하락을 하고, 그동안 강했던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으며, 뭐 ESS 할 것 없이 개인들이 좋아했던 수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뭐 낙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위치 자체가 그닥 녹록지 않은 구간에서 또 코스닥이 종가를 마감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내일 시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장이 끝나고 지금 뭐 고민을 해봤자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강하고, 지속적으로 잦은 매매라든지 코스닥의 이 중소형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최근 매매의 빈도가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단기 매매야 뭐 이제 돌파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뭐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는 스타일의 매매를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강한 종목에서 치고 빠지는 정도의 흐름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뭐 개별 종목에서 일봉 매매로 들어갔을 때 최근에 종목군들의 낙폭을 개인적으로 쭉 차트를 돌려보면요, 올라갈 때는 정말로 장밋빛에 화려하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그 하락의 폭이 너무나 깊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깊어요. 과거 같은 경우 그래도 국내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받아주는 수급들이 있었고, 또한 공매도라는 순기능이 존재했던 시장이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위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공매도를 때렸다면 떨어지는 어느 구간에서는 이 공매도 셔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공매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이게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이 쇼커버가 없으니 끝까지 밀어버리는 이 기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뭐 어찌 보면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경우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안 좋게. 그리고 지수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위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받쳐줘야 될 수급조차도 최근에는 많이 실종된 상태라 시장의 낙폭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는 항상 하듯이 이제 장전 8시 40분에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한가 종목이 몇 개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간 뭐 지수로 잠깐만 볼까요? 지수로 잠깐만 보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때 구간에서는요, 지수가 떨어질 때 하한가 종목이 많을 때는 거의 100개 가깝게, 뭐 80개, 90개 가까이 하한가 종목이 찍히고 마이너스 20% 이상이 이제 이 100위까지 100개 종목까지 나오기 때문에 찍혔었는데, 요새는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에서 전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목이 빠져 지수가 빠져도 이 신용 반대 매매가 전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신용의 뚝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의 흐름인데, 내일 일단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증시의 신용 잔고 자체가 적지 않아요. 신용 잔고 자체가 적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건지는 계속 개인적으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조만 갔다 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두드러 맞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신용 잔고인데요.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해서 17조까지 내려왔던 신용 잔고가 계속 올라오고만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수는 떨어졌고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 잔고가 올라갔다. 이게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의 뚝이 무너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시장을 바라보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는 단기 매매를 한다면 그날 시장에서 가장 거래대금 많고 뜨거운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눌림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물리더라도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텨서 결국 수익으로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걸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그냥 화장품의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종목이고 장미뿐만 가득한 종목이었는데, 벌써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원만 더 빠지면 50% 하락이잖아요. 태성이라는 종목도 복합동방으로 올라와서 벌써 조금만 더 빠지면 반토막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이만큼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통의 이 하락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빠져가지고 적어도 이번 주 트럼프 이슈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명명백백하게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종목이 들어가져 있다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이거를 뭐 대응한다라는 게 아니라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도 많을 것이고 걱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뭐 이 방송 속에서 많은 걸 녹여낼 수 없겠지만은, 저도 방송 찍고 이따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술도 한잔 하면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와가지고 종목군들 쫙 펴놓고 밤 늦게까지 아마 일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다들 힘내시고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든 시장이지만 함께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초토화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잦은 매매보단 기회를 찾아내는 시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시장 빠져도 그 안에 기회는 분명히 있고 좋은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국내 증시 사실 지수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체감상 굉장히 아팠다, 굉장히 아프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한 5%, 6% 정도인데, 이 코스닥 150 업종은 고점 대비해서 한 2% 정도 빠진 거고, 코스피가 드디어 5일선과 11선이 깨졌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는 말씀을 방송 중에 드렸고, 지금은 시장 함부로 건들 때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이 자체에서 3일선 맞고 떨어집니다라는 말이 하락 추세에서 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롱바디 운봉이 또 나왔는데, 이때 나왔던 롱바디 운봉, 지금도 롱바디 운봉에 아랫꼬리도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굉장히 내일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장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밀리는지 일단은 확인을 하고 저는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신용 잔고 말씀드린 부분들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죠. 오늘 시장 잠깐 보면은 이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좀 나오죠. 수급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이 매도는 대부분 SK 하이닉스였으니까, SK 하이닉스의 프로그램이 2,400억 때리고 있었으니 SK 하이닉스 굉장히 매도가 컸던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 뿐만 아니라 IT 반도체에 폭풍 매도가 좀 몰아치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안 좋았고, 5호장에 나스닥 선물을 봤다면 나스닥 선물 급격하게 빠지는 거 보고 국내장 더 추가 하락의 시간에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일부 나스닥을 우리나라가 선반영해서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은 내일
내일 차라리 나스닥이 오늘 크게 빠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시나리오가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오늘 시간에보다 올라가 버리면은 좀 애매하게 오히려 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예? 미국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증시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시장 반응은 미국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한 시장에 떨어지는 갈라를 받아줄 주체가 되어야 될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도로 일관하다 보니 받쳐줄 수급이 부재하고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간밤 미증시 장 초반 양호했지만 장 막판 밀리면서 마감되었던 것은 트럼프의 11월 금리 인하 반대 입장과 더불어 대만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다 가져갔으니 방위비로 분담하라 라는 발언,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법인세 인하 15%까지 인하를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1%밖에 인하가 안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괴리율이 이 기업들에게는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독점법에 대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못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만을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죠. 대만은 TSMC, 엔비디아 뭐 등등 이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의 하락을 선반영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적 컨센이 소폭 낮아졌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왔는데 소폭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격렬하게 반영을 했다. 반도체 섹터가 초토화 돼버렸던 이유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냥 묻지마 밸류 땡긴 테크윙도 부러지고 돈 잘 벌고 멀쩡한 애들은 훨씬 더 많이 빠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종목들 정말 한 2달여간 무지막지하게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억 벌고 3,000억의 시총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한 50억 벌고 2조 5천억의 회사가 있어. 그럼 이게 어떤 게 정상일까요? 약간 좀 요즘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만큼 그 말은 뭐냐면 이 수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로직이 잡혀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쪽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매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이 로직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이 기능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 같으면 바스켓으로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그냥 한쪽으로만 가버려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바스켓으로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시장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투세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금투세는 일종의 그냥 변명에 가까운 말이고, 시장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로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또 한 번 시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용장구는 여전히 20조 위에 머물고 있고, 이번에 지수가 빠지면서 오히려 신용장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참 신기한 게 아직까지 신용 반대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혹여 그러한 반대 매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 순간 코스닥 830포인트를 건들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지수 박스권 3개월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확인 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ETF 꼭 하나는 챙겨놓고 보는 거죠.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해서 ETF를 본다면 나는 어떠한 구간에서 코스닥 ETF를 볼 것인지라는 거는 연구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그게 이제 기본 세팅은 ETF가 되고, 동시에 이제 그 ETF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세팅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5월부터 화장품, 전력, 그 다음에 식품의 랠리에서 현재 살아남은 종목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소수만이 수급이 유지되고요. 반등도 그 소수의 종목에서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야 됩니다. 트럼프발 이슈의 민주당의 액션은 지금 먹히지도 않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안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가장 또 뭐 대선 전에 매우 뜨거운 구간이죠. 피격 이후에 정말 퓰리처상 딸감의 이 사진이 나와버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파이어, 응?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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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이 세 단어를 외쳐버린 트럼프의 이 입김이 지금 굉장히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잘 안 먹히는 구간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변화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해서 추가로 중국의 60% 혹은 그 이상을 때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보면 지금 시장에 자전작용이 없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현상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2차전지 열심히 가져갔고 이게 관세가 8월부터 인상이 되고요. 여기서 또 트럼프가 되면 또 인상을 합니다. 50% 100%가 올라갔는데 거기다 60%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100% 인상하면 200원이고 200원에 60을 인상을 하면은 320원이고 그러면은 원래보다 210%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악재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주가들이 낮으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조선업종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좋다고. 정말 좋다고. 가지고 있다고. 떨어지면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저도 사실 중소형 조선주를 못 잡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STX 중공업하고 하나엔진 그다음에 세진중공 이 세 개의 이 중소형 조선사를 좀 가지고 있고 싶었었는데 못 잡아서 정말 아쉬웠고요. 그래도 이쪽은 기회가 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서 또 조정을 기다려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 다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을 할 거냐 스윙을 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쪽은 스윙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도 한 15년 전에 조선주,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뭐 그때 제가 현대중공업 이렇게 매수하고 포스코 매수하고 했을 때 신조성과가 꺾였어요. 근데 막 급나가더라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신조성과가 2, 3년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러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기만 하면 주가들이 급락을 하고 응? 실적 발표하면 주가들은 폭등을 하고 빠지면 급락하고 실적 발표하면 급등하고 왜? 이 수주 신조성과라는 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한 3개월 있다가 이게 110원이 됐어요. 또 3개월 있었는데 150원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3개월, 6개월 있었는데 150원이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200원 매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10척씩 계속 했어요. 이게 수주가 이연된다는 거죠. 그러한 신주성과가 예를 들어서 250원, 300원, 350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큰 폭으로 300원까지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주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떨어져 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한 6천 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6천 원까지요. 근데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죠. 실적 발표해 보면은 실적은 계속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조선입니다. 왜? 저가 수주가 끝났을 때부터는 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계속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도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방산도 9월 중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중시 방산은 계속 지켜보자. 이쪽 안에서 분명히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어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어제도 종목을 좀 모아서 가져왔다가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회원님들한테 이거 매매할 건데 좀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실 장 초반에 지수 급나가면서 일부 손절도 좀 했다가 아침에 제가 걸어 놓았던 게 이게 느닷없이 장 막판에 폭락을 하면서 이게 좀 체결이 돼 가지고 뭐 일부만 팔고 일부 그냥 좀 남겨 놔봤더니 시간에 약간의 잭팟이 좀 터졌습니다. 일단은 내일 공시가 좀 내일 급등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자, 생각을 해봐라. 공매도를 쳤건 선물 매도를 했던 사람이건 오늘 얼마나 쫄리겠냐. 예?
저도 선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굉장히 잘 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잠재적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정보만 왔다 하면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올려야 된다. 그런 점들이 오늘 주가를 버티게 하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 강세를 유지했던 요인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 두산 로보틱스를 봤던 이 학습 효과 때문에 내일 약간 시가가 높게 뜨지 않을까, 그리고 5호장까지 들어 올리는지 아닌지 이 부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큰 재료가 하나 나왔고요.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1.2이기 때문에 SK온의 이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버린 거죠. SK이노베이션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재건도 있고 뭐 남북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정말 남북경협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할 말도 없는데 재건이야 이제 11월 달에 뭐 재건 회의하면서 뭐 이야기 있고, 또 트럼프가 푸틴 만난다고 하고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 있고,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부통령 벤스도 가상화폐 선봉자고 트럼프도 선봉자이기 때문에, 또한 25일날 일정이 있어서 이쪽은 만약에 빠지면 제가 봤을 때는 대응해봐도 될 것 같아요. 대응해봐도 매수로. 그래서 잘 기다려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거래 쪽은 정말 미친 듯이 뺐습니다. 계획 잡고 시나리오를 잡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구간부터 빠지면 뭐 마이너스 1%에 조금, 2%에 조금, 또 5%에 조금, 뭐 10%에 조금 해서 그냥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지금부터는 사들어간다라는 건 1번. 혹은 많이 빠지고 주가를 돌릴 때 그거를 예측해서 한다 2번. 그러면 저 같으면은 1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그냥 분할로 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근데 이쪽은 어차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참 웃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태양광이 제일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르고. 이 대한민국 시장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 생각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연자원이 안 되고 무지성으로 던져버리는 시장 흐름이었다.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5.3%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일부 빠지면서 떨어지는데요.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51선 근처에서 계속 반등을 해줬는데요. 하락의 폭이 좀 깊더라도 이러한 주도주는 이런 구간들 장기 평선에서 그냥 한 번에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SK 하이닉스 내일 시가가 많이 떨어지면 시가 반등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도. 근데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이 다 박스권의 형태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는 지켜준다 정도 봐야 되고, 뭐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 코스피 대형주가 이 빈자리를 최근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하고 조선주죠. HD 한국조선하고 뭐 HD 현대 중공업, 이렇게 HD가 들어간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조선주의 넘버 원은 HD 그룹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되고요. 지금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삼성중공업은 좀 스윙으로 가져오다가 일단 좀 매도를 했는데요.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이 만원이라는 구간을 굉장히 못 넘었었어요. 8,800원하고 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값이 있는데 못 넘었는데 오늘 넘겼죠.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은 9,000원 구간에서는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이거 올해 따지고 보면 바닥에서 얼마 올라간 게 없어.
종목이요. 얼마 올라간 게 없어서 이런 종목군들도 한 15,000원, 16,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 다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분할 매수를 해서 오늘 분할 매도를 좀 했는데요. 가장 꼭대기에서는 털지 못하고 뭐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일부 물량 좀 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STX 중공업도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정말 나이스 할 것 같았는데 오늘 좀 늦게 보고 돌파로 좀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보고요. 돌파로 들어갔는데 이제 2만원대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 단기적으로 폭발력이 좀 세게 나와줘서 이 구간에서 순간 폭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윗꼬리 돌파 라인 들어와서 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4, 5%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 힘에 의해서 좀 먹고 나오고요. 그러면 조선주에서 매매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퓨처캠이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퓨처캠도 연봉상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지금 시간에 급등 중이라 떠버리면은 볼 수 없는데 조정이 세게 나왔을 때, 이쁘게 나왔을 때 얘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최근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했지만은 시장 자체에서 얘가 1등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밀리는데요. 얘도 내년에 로얄티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해 보고자 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시총상위에서는 가장 멀쩡한 종목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진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빠지게 되면 차라리 알테오젠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어 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까지 떨어져서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단기적으로 이 윗꼬리가 많은 구간에서는 차익 매물이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차라리 이 박스권을 가다가 결국 돌파가 될 걸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돌파라는 것은 염고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예쁘게 받으면은 4만원 근처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와주면 좋겠다.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작년의 고점 구간을 트레이딩 영역으로 놓고 대응을 해라 라고 언급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라파스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200%가 올랐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제 내일 정지가 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 짝짓기 매매 얘가 정지에 들어가면은 대연제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는 안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사실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빨리 좀 잡긴 했는데요. 여기서 빨리 잡긴 했는데 이게 이제 순간 이렇게 올라와서 원래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장가로 좀 사고 시간외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전량 매도를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얘가 많이 떨어져서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려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들 그나마 시장 대안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제약바이오들 많이 밀리는지 계속 체크하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종목군들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보면은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관심 가졌고 보면 뭐 이렇게 매매가 됐던 것 같은데 이때는 1차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매매가 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운 좋게 그냥 장 막판에 걸어놨던 게 여기서 그러니까 아침에 걸어놓은 게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원래 좀 밀리면 어제도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면 아침에 좀 밀리면은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침에 이제 미리 걸어놨던 게 여기서 사줘가지고 올라오길래 여기서 좀 팔고 그냥 좀 놔뒀는데 이게 시간에 올라가지고 아마 내일 시초가에 전략 매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사실 보면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라 일일이 다 언급조차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군들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종목군들도 보고 그리고 미래의 종목 가치가 변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정말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동매매가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내일 시장은 내일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